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예, 본 연구는 이제 제 지도 교수셨던 장지훈 교수님과 같이 이제 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이제 기후 변화를 위해서 이제 모두가 같이 노력하는 상황에서 거액으로 함께 참여해주는 기업이나 이제 정부의 참여가 과연 시민들의 참여를 도움을 줄 것인가, 혹은 거꾸로 정부나 기업이 나서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지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우리 인류의 공통적인 공감대 때문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기후 위기를 위해서 뭐든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현실을 보면은 이제 기후 위기를 위해서 소비자들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도 나서고 있고요. 여기 보시듯이 뭐 기업도 기부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플루언서나 거액 기부자들이 또 이런 캠페인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시민으로서 이런 분들의 참여를 봤을 때 더 힘을 받아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될까, 아니면은 참여를 하지 않게 될까라는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사실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xternal resource가, 즉 정부나 기업이 참여했을 때 오히려 크라우딩 아웃 효과가 일어난다, 사람들이 더 크라우드에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고, 반대로 더 참여할 것이다 라고 또 하는데요. 주로 그 메커니즘을 이제 기업이나 정부가 참여하면 내가 해봤자 내가 하는 기여는 아주 작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메커니즘을 얘기하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참여하는 메커니즘으로는 기업이나 정부도 참여하니까 이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해서 시그널링 이펙트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관련된 연구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기업이나 정부, 개인이 같이 참여를 할 때 어떻게 협력 구조를 하는 게 좋을까, 매칭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들이 있는데, 이거 역시 계속해서 그 연구 결과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칭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연구도 있고, 그렇지 않다, 뭐 시드머니로 기본으로 정부나 기업이 어느 정도 돈을 기부를 해줘야 사람들이 더 참여한다는 연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컨플릭팅 리졸트들에 좀 착안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가졌는데요. 처음으로는 과연 그 external resource가 우리들의 참여,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것인가 아니면 방해할 것인가, 두 번째로 만약에 방해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상황들이 되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네이버 해피빈인데요. 네티즌 기부하면 기업이 매칭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세팅들입니다. 전체 이제 저의 연구 질문들을 표현해 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제 개인이 참여하는 이 상황에서 왼쪽은 이제 external resource가 되겠는데 제가 잘못 쳤습니다. external resource가 이제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시킬까, 촉진시키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거기서 이제 매칭 메커니즘이 어떤 그 조절 효과를 보일까, 뭐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컬렉티브 컨슈머 인게이지먼트라고 그 개인들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참여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의 특이성은 이제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소셜 로핑이나 혹은 퍼블릭 그 게임처럼 내가 참여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라는 그런 유인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재 문제여서 기존의 이제 소비자 행동에서 다루는 연구들에서 조금 특이한 컨텍스트를 가진 거는 이제 우리들이 뭔가 같이 노력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봐보면은 이제 개인이 노력할 때하고 같이 내가 어떤 콜렉티브에 속해서 노력했을 때는 사이콜로지컬 메커니즘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될 지점들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위에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에포트가 인디비주얼 퍼포먼스로 가고, 인디비주얼 퍼포먼스가 인디비주얼 아웃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콜렉티브 퍼포먼스 그리고 콜렉티브 아웃컴이 되는데, 이제 내가 아무리 인디비주얼 퍼포먼스를 많이 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콜렉티브 퍼포먼스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콜렉티브 퍼포먼스를 달성하더라도 콜렉티브 아웃컴은 너무 또 큰 레벨이기 때문에 그게 잘 연결이 될까 하는 거에 대한 다웃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태만, 소셜 로핑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디비주얼 에포트가 인디비주얼 퍼포먼스로 인디비주얼 아웃컴으로 연결되는 이 중간에 사이콜로지컬 메커니즘들을 잘 이해하고 이걸 잘 컨트롤해주면
개인이 열심히 운동하게 만들 수 있는데 컬렉티브 퍼포먼스와 그리고 컬렉티브 아웃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기 보시면은 인스트루먼탈리티 1이라고 되어 있는 Perceived Impact on Performance하고 Instrumentality 2라는 Collective Outcome Expectancy라는 이 두 가지 심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설명드리면 Individual Performance가 Collective Performance로 갈 때,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을 때 우리 다 같이 진행한 팀 프로젝트의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가 어떻게 보면은 Perceived Impact on Performance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뭐 이번 학기에 혹은 나의 학교 생활을 더 좋게 할 수 있다, 우리의 학교 생활을 더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콜렉티브 아웃컴 레벨에 대한 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행 연구에 기반해서 external resource가 사람들의 참여를 저해할 것이라고 일단 가설을 세워보았는데요. 이것은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여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매개 변수로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내가 노력을 해봤자 기업이 기여하는 수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기업이 90억을 기부한 상황에서 내가 뭐 100만 원 기부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가설로는 아까 이제 그 어떤 기부 금액을 달성했을 때 그걸 통해서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를 이제 콜렉티브 아웃컴 익스펙턴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그널링 이펙트에 기반해서 만약에 기업이 큰 돈을 기부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유엔에서 모든 국가들이 나선다니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매개 효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행동이 의미가 있다라고 느낄 때 일종의 착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나의 행동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대한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좀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세웠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이중 매개 효과를 가정해서 이제 전체 가설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external resource가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소비자의 참여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를 이제 보았습니다. 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 전체 스터디는 이제 세 가지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시험에서는 과연 이 메인 이펙트가 있는지를 보았고, 두 번째에서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를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상황에서 보았는데요. 첫 번째 실험에서는 기업 기부를 보았고, 두 번째에서는 거액 기부자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그 기존 상황에서 나의 행동이 우리의 기부 금액이나 혹은 공동의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골 프록시미티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골이 만약에 가까이 있다면은 내가 얼마나 나의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지가 되게 민감한 이슈가 되지만, 워낙 기부 금액, 목표 금액이 멀다면은 나의 행동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를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행 연구에 기반해서 이렇게 매니플레이션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5% 달성했을 때, 95% 달성했을 때 중에서 95% 달성했을 때, 내가 기부하는 게 되게 영향이 있겠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 보니까, 이제 커퍼레이트 스폰서가 들어왔을 때와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봤을 때, 오른쪽 그래프에서 차이가 나시는 것을 보시면요. 빨간색이 이제 참여를 했을 때 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는 유효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PBI, 즉 나의 행동의 영향력에 대한 것도 역시 똑같은 패턴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통계적으로 유효했습니다. 기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못했고요. 그리고 나의 행동의 영향력을 인식함으로써 기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게 사람들을 더 참여하게 해주는 이 심리적인 메커니즘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전체 모델은 이렇게 이중 매개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는 그러면 이 기업이 참여했을 때 external resource가 사람들의 참여를 더 줄이는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효과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언더라인으로 했었던 개인이 나의 행동이 별로 그다지 우리 공동의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팀플에서 이렇게 누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효과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그렇다면 거액 기부자의 경우에 기업이 아닐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낼 것인가를 좀 물었고, 그리고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다루어 봤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동일한 세팅으로 95%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빅 도너가 들어왔을 때 역시 PBI, 그러니까 나의 행동의 영향력이 좀 낮게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테스트로 이 내용을 확인하고 그럼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겠구나. 결국은 거액 기부자나 기업 기부자일 때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다루었는데요. 이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컨틴전트 매치라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개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가 달성됐을 때 기부가 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모아 오시면 기업이 매칭해서 100만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봤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시 이 조건적으로 거액 기부자가 참여할 때는 다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PBI를 보시면 오른쪽에서 보시면요, 이제 나의 행동의 영향력이 기존에는 분명히 떨어졌었는데 지금에는 빨간색, 맨 오른쪽 빨간색 다시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빅도너가 참여했을 때 기존의 파란색 그래프로 빅도너가 참여하면은 내가 느끼는 나의 행동의 영향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컨틴전트 매치로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게 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 모델을 보시면은 이중 매개 효과가 이렇게 성립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실험인데요. 마지막에는 이제 지금까지 실험 자체가 계속 골 프록시미티라는 이게 5%냐 95%냐를 다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큰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50%로 이제 컨트롤을 해서 같은 실험을 보았는데요. 이제 그 매칭 메커니즘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건부 기부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그냥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듯이 무조건적으로 매치를 해주는 거 스탠다드 매치라고 하고요. 시드머니는 내가 참여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그 기업이나 거의 기부자가 참여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 시나리오는 여기 보시면은 확정하였다. 시드머니는 이미 확정한 거고요. 스탠다드 매치는 1대1 비율로 기부하기로 하였다. 컨틴전트 매치인 경우에는 조건부 기부를 하기로 하였다라고 했는데 뭐 다 예상하시듯이 결과 자체가 그 2번이 이제 컨틴전트 매치고 3번이 시드머니인데요. 확연하게 차이가 이제 PBI에서도 나타났고 COE에서도 나타났고 그 행동에서도 나타나서요. 이제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12,000원을 기부하겠다고 하였고 시드머니의 경우에는 같은 상황인데 5,000원, 이제 절반 이하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이중 매개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익스터널 리소스가 크라우드 아웃을 한다라는 것을 좀 확인했고 그 이유는 개인의 그 이제 내 행동에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를 인식을 좀 없애기 때문이다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실에 좀 적용해 보자면 결국에는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만약 내가 나의 행동이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되게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정부나 기업이 이런 문제에 참여를 해줄 때 매칭 메커니즘을 되게 잘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컨틴전트 조건부 매치를 해야 되고 무조건 참여하든 하지 않든 어떤 이렇게 확정된 기여를 하게 되면은 부정적 효과를 내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냈을 때 정책의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개인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 기업이 기부를 금액을 뭐 상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 매칭 스킴을 짜야지 사람들의 참여를 더 촉진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주제였고요. 발표자님, 소장님 이용훈 교수님. 네. 말씀을 잘 들었고 우선 제가 이해한 거는 우선은 이제 이 논문에서 사실 핵심은 그 이제 기부 캠페인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참여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때 사실 가장 큰 동기가 지금 연구자의 그 연구는 목표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기부 상황을 이제 현재 상황을 계속 제시해주면서 이제 사람들을 최대한 담아가는 쪽으로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목표가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을 때는 그렇죠. 별로 아무 그냥 목표가 현재 상태가 목표와 멀어도 그렇고 가깝지도 않을 때 별 영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이 목표와 굉장히 인접했을 때는
어떤 이제 개인이 조금 이제 움직이는 그 동기가 커진다는 거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면은 예. 내가 조금 여기 거의 다 왔으니까 내가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완성시킬 수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현재 상황이 너무 멀면 거리가 너무 이제 시간차가 생기면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멀면은 기부를 하는 사람도 없고 안 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 뭐 별 참여에 대한 어떤 차이가 없다고 이제 저희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뭐 미국 교회 같은 데 보면 헌금 받을 그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개인이 다른 돈 내지만 미국에서는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마지막에 나오셔가지고 오늘 이번에 목표 얼마입니다 하시면은 막 역으로 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으로 쌓는 것 쌓든지 아니면 역으로 해서 할당하든지 이 개념에 있어서 사람들이 참여에 대한 태도가 다를 것 같다는 그런 게 있어서 우선 저는 너무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선은 그냥 의미가 되게 있다. 예. 목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사람들한테 현재 상황을 계속 이렇게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하고 95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네. 있으니까 네, 사람들의 맞습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자극시키면 큰 펀드가 왔을 때라도 아니면 큰 펀드가 오지 않더라도 개인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를 지키는 어떤 거대 담론을 이루는 어떤 큰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캠페인 동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문은 따로 없고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이 연구를 이제 박사 논문 하고서 이제 후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인데 제일 고민되는 지점이 골을 세우고 골에 대한 프록시미티를 조작하는 상황 자체가 조금 좀 인위적인 면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또 그 연구들에서 뭐 억지로 제가 그냥 갖다 붙이자면은 계속해서 그 목표 자체는 또 서브골로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그때그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좀 골 프록시미티를 느끼게 너무 계속 10억의 목표 금액입니다 얘기하지 말고 이번 주에는 뭐 100만 원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하면은 그래도 어디든 어플리커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계속 그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월이 달성돼야지만 그 예. 기부금이 전달되는 그런. 지금요? 지금 실험 상황 지금 그래. 상황이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기부 금액을 달성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조건부 기부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100만 원을 달성 못하면 기업이 기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90만 원이 그냥 전달되고 그럼 예. 목표가 큰 의미는 없네요. 목표가 기부금이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궁금해서. 네. 예.